이번부터 주목했으면 좋겠는 섹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섹터는 피지컬 AI입니다. 최근에 이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됐다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반면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피지컬 AI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피지컬 AI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단순히 화면 속 AI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AI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정부 정책과 글로벌 산업 흐름도 이 방향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맞춰 기술 단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 단계까지 진입을 하면서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상용화를 향한 준비 단계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CES 2026 이후에는 대기업과 협업 기대도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네. 다만 이것을 성숙 산업의 고평가로 이제 보기보다는 초기 성장 산업에는 붙는 그 성장 프리미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시장 규모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점차 정당화될 여지는 충분하고요. 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 급등을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항상 유리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의 성장성은 유효한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아직 상용화가 완벽히 되지는 않은 만큼 기대감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기대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 실체 없이 너무 기대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가장 위험해 보이는데요. 피지컬 AI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이 실제로 어디와 좀 연결이 돼 있냐는 겁니다. 네. 로봇은 상용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제 대기업이 먼저 도입하고 이 테스트를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장 자동화 흐름을 좀 보시면 이미 현장에서는 사용이 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봇 기업을 보실 때에는 이제 단순한 기술 설명보다는 이 실제로 이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대기업인지 아니면 아직은 명확한 관계를 맺은 회사가 없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이번에 테마성으로 오르고 이후에 다시 주가도 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독보성인데요. 로봇 산업은 아직 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용화 국면으로 갈수록 이 기술 격차가 있는 기업들만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과 이게 비슷한 기술이 아니라 이 특정 공정이나 이 핵심 부품 등의 이 대체가 어려운지도 좀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을 꼭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숫자적인 것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자, 우선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로봇 자동화 매출이 전체의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분기별 성장률 마진 구조가 개선이 동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수주 발표가 아니라 수주 잔고 증가와 실제 제작, 납품 공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기술과 사업에서는 완성품보다는 감속기, 액추에이터, 또 센서 등 핵심 부품의 실제 공급 실적과 레퍼런스 축적을 봐야 합니다. MOU가 아니라 유상 계약, 이 기술이 또 실제로 현장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험해보는 단계가 또 필요하고, POC의 현장 적용, 그리고 R&D가 반복 매출로 이제 연결이 돼서 BEP, 이걸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구조가 인지가 관건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PER, PBR만 보지 말고 정책 속도와 지속성, 비용 구조까지 함께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특성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이미 기술력이 있고 이미 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에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중견이나 중소, 이 로봇 기업들에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관점 차이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테슬라나 이 현대차 같은 이 대형주는 로봇 사업이 좀 본업이라기보다는 미래 성장 스토리 한 축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로봇 상용화 효과가 실적에 바로 크게 반영이 되긴 좀 어렵죠.
다만 이제 만약 이제 로봇의 상용화가 확정되는 이제 단계로 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거나 이제 미미했던 로봇 부품 기업들 그리고 로봇을 실제로 제조하거나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의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로봇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나 중견 기업들이 훨씬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대형주를 좀 선택을 하시고요. 성장성과 좀 변화를 좀 노리시면 로봇 매출 비중이 높은 이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또 여기에 중국의 유니트리까지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려면 이 셋 중에 어떤 거 봐야 할까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상용화 속도와 가격 전략을 기준으로 한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 좀 뚜렷하게 갈리는 구간인데요. 네. 자, 투자자 관점에서는 먼저 팔아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는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적으로 한 로봇이거든요. 자, 고성능 고가 전략이지만 이미 POC를 마쳤고 2028년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을 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상용화와의 현실성이 가장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중화보다는 제조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좀 완만할 수 있지만 대신 실적과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모델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반면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가격을 크게 낮춰서 가정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아직 내부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 일정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좀 베팅하는 고위험 고수익 구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중국의 유니트리는 이미 출하량 기준으로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요. 네. 압도적인 저가 전력으로 연구, 데모용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기업 투자보다는 단기 모멘텀 관점이다 ETF를 통한 간접적인 적금 투자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꼭 주목해야 되는 섹터로 피지컬 AI를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로봇 시장은 지금 이제 기대감이 먼저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 사용과 이제 실적이 하나씩 좀 따라붙는 이 단계로 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당장 모든 산업과 이제 일상에 쓰이는 좀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대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나 물류, 서비스 현장부터 로봇을 좀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 검증과 이 비용 절감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이 좀 쌓이게 되면 로봇의 이 활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좀 빠르게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은 단기 이슈나 이 테마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이제 커지는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좀 보는 게 맞고 지금은 그 초입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기술이 좀 살아남는지 좀 방향을 확인하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지컬 AI 탑3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피지컬 AI 관련주 탑3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요. 단순 산업용 로봇 제조 단계를 넘어가는 전환 구간에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향, 즉 피지컬 AI 기반 로봇으로 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의 출발점이 로봇 R&D 역량을 통합한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인데요. 자, 해당 연구소에서는 로봇 하드웨어, 제어 기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품질 검증까지 포함된 개발 전 과정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 인력을 늘린 것이 아니라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 공간에서 연계해 시스템 단위의 이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구조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센터를 중심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휴머노이드 선행 기술, AI 기반 동작 제어와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휴머노이드 개발 방향도 전시용이나 시연용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실용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의 팔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작업 중 충돌을 회피하는 안전 기술,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 작업 수행 등이 핵심 개발 영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정밀, 힘, 토크 센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로봇 기업과의 협업인데요. 자, 이를 통해 로봇이 물체의 무게, 강도 형태를 인식하고 촉각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자율 작업을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AI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건설기계, 발전기기, 로봇 분야에서도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피지컬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수요 증가라는 단순한 산업 사이클보다는 AI 실제 산업 정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기업이겠습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주 탑3는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까요? 탑2는 현대오토에버인데요. 네. 자, 최근 시장에서 단순한 그룹 IT 서비스 계열사를 넘어서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사업자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세부 숫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도로 상당한 훌륭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그룹 내 위상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특히 현대차 그룹이 CES 2016을 통해 로보틱스, AI, SDV 중심의 대전환을 공식화한 이후 현대오토에버는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 또 AI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순 지원 조직이 아니라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을 실제 공장과 로봇, 생산 현장에 구현하는 실행 주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건데요. 자, 이미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AI 기반 공정 운영, 그리고 로봇 관제 및 IT 인프라 운영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영역들은 향후 그룹이 추진하는 피지컬 AI 신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진이 현대오토에버를 로보틱스 생태계 핵심 계열사로 직접 언급한 점이 역시 상징적이고요. 이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 내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탑2는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이제 탑1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에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이제 탑1 종목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스터픽이 요즘 시장에서 흥미로운 흐름 하나를 꽂자면 눈에 잘 띄지 않던 기업이 산업 전환의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겉으로는 보면 단순한 IT, 시스템, 구축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조, 물류, 금융 현장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뤄본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이번 주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는 동사의 강점은 화려한 기술 용어보다 현장 경험입니다. 자, 공장, 물류센터, 금융 시스템 등 실제로 돌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수십 년간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AI를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이 회사는 로봇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건 로봇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작업 배분, 동선, 충돌, 그리고 이제 방지 제약스까지 포함한 전체 운영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를 위해 이 회사는 로봇을 도입한 뒤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엔 테스트와 실증을 하고 현장에 투입한 뒤에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엔드-투-엔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제조와 물류 현장의 데이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요즘 화제가 되는 디지털 금융, 스테이블 코인 같은 영역에서도 이 회사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네. 자, 직접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엔 자극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고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고요. 자, 이 기업은 테마주처럼 뭐 한두 개 키워드로 설명되기보다는 산업의 전반에서 AI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자, 아직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실체가 다 드러났다라고는 보기엔 어려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비해 평가가 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의 데이터, 운영 경험, 또 시스템 통합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이 왜 다시 거론되는지는 충분히 느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